자, 다음 주부터는 그 프린트가 오지선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해서 이제 다음 주에 풀어보십시오. 미리 오셔서 본인이 몇 개 맞추는 거. 6, 7문제 정도 매주 나가니까 한번 이제 문제 적응 능력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의 우리 복합 개념 13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부동산. 자, 아까 13페이지 뒤에 또 부동산 개념에서 우선 확인을 해 보시면은 부동산은 형태가 있는 유형이다. 형태가 있는 이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형태가 있는데 이 토지의 지질, 지세, 집안의 상태, 뭐 설계, 시공, 뭐 이런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을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무형, 형태가 없는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되느냐, 가격 관계를 다루는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법률적 측면이죠. 공법적 측면. 아까 우리 부동산 개발 배웠을 때 이 공법적 측면에서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적 관계, 또 사법적 측면에서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죠. 등기부 등본하면 갑구 을구가 있죠. 그래서 그 소유권 관계, 저당권 관계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는 건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내서 우리는 표현한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이것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자, 부동산 학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복합 개념이라는 것. 자, 우선 여기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복합 개념. 하여튼 복합 개념이 나오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작년도에 2017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10차 개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출제를 한 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업 분류인데 작년에 출제를 했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간 출제 또 법 개정되기 전에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시험에 원래 안 하니까 하지 마세요. 자, 16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가끔 또 시험 지문에 뜨니까 자, 우선은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선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뭐가? 과학성.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뭐죠? 우리는 이론적 측면이고 이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숙련, 실무에 적용하는 숙련, 기계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에 뭐가 나타나죠? 양면성이 나타나요. 양면성.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은 우선 토지는 우리는 부증성에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인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 있겠지만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이 돼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익성과 사회성 공공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전문성. 부동산 활동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자,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전문성이 가장 낮습니다. 자, 부동산 비전문가인,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자가 행하는 활동이에요. 자, 본인이 부동산을 팔려고 3억의 매물로 내놨어요. 이건 비전문가가 행하는 활동. 1차 수준. 2차 수준은 부동산은 비전문가, 부동산 활동의 비전문가이지만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자,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하는 활동은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특정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활동은 몇 차?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또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 못지않게 고도의 우리 직업 측면에서 윤리가 강조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윤리성에 부동산 윤리의 유형 4가지가 또 시험 지문에 잘 나옵니다. 자, 우선 조직원, 우리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윤리인데 이 조직원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내죠. 자,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조직윤리.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면 이것도 협회에 가입을 하죠. 예, 협회에 가입하면 이제 여러분 조직윤리에 또 속합니다. 또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가 있고, 여러분 부동산 윤리는 당사자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일반 대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공중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윤리. 4가지 윤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우선 대인입니다. 자, 5번째 보시면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또 물 활동의 또 속성을 가지고 있죠. 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선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이 나타나고, 또 이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타나죠? 부동성의 특성, 또 물건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또 뭐죠? 임장 활동. 임장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임장이 뜨면은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성과 우선 관련이 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요, 부동산 거래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책임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임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부동산은 또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 시간이 경과됨에도 소모되지 않은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를 필요하죠. 배려의 장기성. 또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은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또 뭐죠?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측면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또 건물의 가치는 얼마냐, 경제적 측면, 또 건물 짓는데 법률적 제한이 없느냐, 법률적 측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인 활동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활동의 속성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관련해서 자, 우선은 21페이지에 3번 문제 봅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죠.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여러 가지 행위를 부동산 활동 1번 개념이고요. 부동산 활동은 윤리성이 강조되고 또 과학성, 기술성 요구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만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니까 틀렸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 공공성과 사익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으면 틀리지 않아야 돼요. 기본 개념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22페이지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고 23페이지에 보시면은 복합 부동산이 나오는데 요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용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용어가 아니다는 것. 자, 복합 부동산은 요거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 부동산 우리가 활동상에 나타나는 개념인데 자, 여기는 토지와 정착된 물건. 자, 여러분 정착된 물건의 대표적으로 뭐 건물이라든지 뭐 임목 등을 들어볼 수 있죠. 자, 토지. 자, 그럼 부부의 혼인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자, 토지에 건물이 결합이 됐다. 결합이 되면 문제가 뭐죠?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자,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또 토지 위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벌채하지 않는 한,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입니다.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이 결합된 상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 함께 취급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의 활동,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 평가 시에 활동할 때는 결합된 상태 함께 취급한다. 그 개념을 무슨 개념? 복합 부동산 개념. 복합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와야 돼요. 개념이 다른 용어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와요.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보면은 자연, 그리고 공간, 위치, 환경. 자, 여러분 27회 시험에도 우리가 여기서 정답 물었죠. 기술적 개념에 속하느냐, 경제적 개념에 속하느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토지는 어떻게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 이 토지는 뭐다?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스스로 토지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면서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는 개념입니다. 자, 공간은 민법 제 212조 조문이 나오는데, 자, 교재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동그라미 치면 상하가 무슨 개념이냐 하면은 공간 개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인데 이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불괴성, 즉 영속성에서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게 공간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이 공간 개념이 가끔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4개 중에 공간 내용을 좀 가끔 주의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우리는 밑에서 7번째 보시면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할 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 또는 우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여기 지구의 중심인데 여기 지표상에 있어서의 택지나 계곡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인 공간인 수평 공간인데 이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지표에서 공중 몇 미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인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23페이지 밑에서 2번째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자, 24페이지 위에 박스를 보면은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공간, 이 지표에서 공중을 향한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공간인데 자, 2차원적인 평면 공간에 지중, 우리가 공중을 대해서 몇 차원이냐면은 3차원의 공간이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3차원의 공간이면서 이걸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다. 여러분 입체 공간도 14회와 16회 시험에 출제해서요. 지표, 지하, 공중을 다 포함하는 입체 공간입니다. 자, 민법 제212조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권을 우리 법률적 측면에서 보장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부동산 활동이 입체화될 수 없는 문제점 24페이지에서 문제점에서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지적이 뭐죠? 수평 공간 중심의 수평 지적이에요. 뭐가 아니다. 우리는 지적 제도가 입체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질문은 1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보시면은 이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인데 그럼 지표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다 지표권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을 하거나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지하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는데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지하권 거기 중간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지하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또 뭐야?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죠?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겠지. 자, 여기서 한계 심도의 개념이 있어요. 자, 한계 심도의 개념. 자, 아까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 그 모두 인정하는 나라, 그 밑줄 그어 놔둬야 돼요. 자,
자, 한계신도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예상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서 전철과 같은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의 이용행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한계신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계신도 요 안에는 소유자의 권한이 미쳐요. 자, 지하에 있는 안반, 땅 파보면 안반 나오잖아요. 안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칩니다. 예를 들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이 되네요. 그것은 뭐죠? 사적 지하권이에요. 사적 지하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 밑에가 있어요. 요 밑에 부분 있죠?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적 지하권이에요. 공적 지하권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금, 은, 석유, 석탄과 같은 미최고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그게 중요 포인트죠. 시험에 정답지문 많이 묻습니다.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죠. 소유권 효력이 없어요. 15회 시험에도 정답으로 출제했었잖아요. 정답 많이 묻습니다. 자, 그럼 또 이쪽으로 가겠죠. 자, 여러분,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인데, 또 이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해서 분쟁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일조권과 조망권의 분쟁입니다. 자,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여기에는 항공기 통행, 항공권, 전파의 발착, 전파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요 빨간 선, 요 두 사이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여기는 안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어떻게 돼요? 소유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TDR, 오늘 개발 배우시면서 배우셨습니다. 요 개념은 또 13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위치로 가는데, 자, 위치는, 토지는 또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위치의 유용성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적 또는 물리적 위치는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변화가 없다. 불변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불변일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싼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른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변화한다는 거죠. 이것을 상대적 경제적 위치.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가변적이다. 상대적 경제적 위치인데,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 위치보다 뭐를?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이죠. 이 효용, 유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서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비슷하면 대체할 수 있죠.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용성, 효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접근성이 나오는데 근접성과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접은 실제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게 근접성이고 접근성과 다르죠. 자, 여러분, 닝과 다소라는 학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이 장소에서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경비, 노력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을 접근성이라고 링과 다소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걸 안정근 교수는 이렇게 가죠. 부동산이 위치한 장소입니다.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으로 측정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은 좋다. 접근성은 좋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도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러한 입지 조건도 양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의 대상 물건, 변전소, 가스 충전소, 혐오의 대상 물건 하면은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인데, 이런 물건이 접근의 대상 물건이라면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하락할 수 있다. 감가 요인, 가치가 감소하는 요인이 돼요. 자, 접근의 정도를 보면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접근성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자, 시장 안에 있는 주택은 시장 내 각종 쓰레기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리와 접근성을 보면은 실제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은 뭐다? 좋아요. 그런데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거리는 가까운데 일방 통행 관계로 인해서 멀리 우회를 해서 가야 될 경우는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접근성 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면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라든지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상업용 부동산은 여러분 매상과 관련해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비, 수송비, 전략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지문 주의해 두시면 되겠죠. 자, 28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 기술적 개념은 특히 공간을 좀 주의해서 많이 보고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선 자산,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서 자본,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와 같은 생산 요소로 제공되죠. 수동적인 생산 요소인데, 생산 요소, 그리고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비재로서 제공된데, 소비자 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하죠. 자, 시험 문제 이거 5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19회나 23회 시험은요, 경제적 개념 부동산 아닌 걸 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4개 나오고 하나가, 그래서 나왔어요? 환경 한번 냈거든요. 23회. 그럼 환경이 뭐다? 정답. 또 하나는 공장재단에서,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나오고, 27회, 2년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여러분 공간, 자연, 자본, 생산 요소 등이 있다? 그럼 틀렸죠. 자본, 생산 요소는 뭐다?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 어디 소속됐는지는 알아야 돼요. 시험 지문에 잘 냅니다. 경제적 개념 5개, 기술적 개념 몇 개? 4개. 소속군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9페이지에 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법률적 개념입니다. 자, 30페이지에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경제적의 동그라미. 2번 문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또는 생산 요소의 하나로 인정된다. 자, 여러분 경제재란 말이 나왔거든요. 자, 희소성이 있어요. 자,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자원이 한정된 게 희소성인데, 희소성이 없으면요, 희소성이 없으면 자유재예요. 자유재. 예. 햇빛. 여러분 햇빛 같은 자유재는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용하죠. 예, 가치가 없어요. 근데 희소성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 자, 토지는 희소성이 있는 경제재야. 예,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금 스마트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없으면 사용 못하지.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 주 원료가 뭔지 아세요? 예? 코발트야, 코발트. 코발트가 우리나라 생산 안 돼요.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코발트 가격이, 휴대폰이 많이 팔면 팔릴수록 어떻게 돼요? 공급은 한정되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코발트 가격이 오르죠.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공급은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수요가 많아지면 희소성은 계속 높아지죠. 토지도 희소성이 유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상품이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하면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도 폭등하는 거예요. 예, 토지는 뭐다? 경제재. 1번 맞는 질문. 2번,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게 아니죠. 토지는 생산비가 투입된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니까 생산비가 투입된 게 아니에요. 자연물이야. 그런데 뭐를 가져? 토지는 자연물이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환가치 같죠? 여러분 화폐와 토지 교환되잖아요. 교환적 가치를 가져요. 3번,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연적 요소, 예를 들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데 있어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 관계적 위치, 가격 관계 등도 함께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경제적, 5번의 경제적 동그라미.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도 동그라미.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 지세, 집안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유형적 측면에서 지세, 여러분 견고한 집안이냐, 연약한 집안이냐, 지세, 집안, 지형, 지질, 설계, 시공, 건축 자재, 이런 것은 유형적은 무슨 측면? 기술적. 경제적이 아니다. 맨 앞에 기술적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야. 5번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가 본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런 건 풀 줄 알아야겠죠? 용어를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법률적 개념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